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듣다 보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영숙 여사 72살.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사셨어요. 그 아들 민준이가 영숙 여사의 전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건실한 젊은이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성실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아들이었죠.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상대는 지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민준 씨보다 5살 어렸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고 신혼집도 강남에 마련해줬어요. 영숙 여사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렸구나, 이제 손주도 보겠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결혼 2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가 자꾸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식이 많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온갖 핑계를 대더랍니다. 민준 씨는 아내를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민준 씨는 아내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부부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있는 곳이 이상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어떤 호텔 근처였어요. 민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호텔로 달려갔죠. 로비에서 기다리던 민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 지연 씨가 어떤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게 보였거든요. 둘은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남자가 지연 씨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지연 씨는 그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민준 씨를 보지 못한 채 호텔 밖으로 나갔고 민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연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었어. 왜? 그 순간 민준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민준 씨는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어머니 영숙 여사를 찾아갔어요. 울면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예쁘고 착해 보이던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아들아, 일단 며느리한테 제대로 물어봐라. 오해일 수도 있잖니. 하지만 민준 씨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민준 씨는 용기를 내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지연 씨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죠. 맞아.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미안해. 민준 씨는 울면서 물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지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건 없어. 그냥 사랑이 식었어. 그 사람이 더 좋아. 그날 밤 민준 씨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영숙 여사는 아들을 안고 밤새 울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민준 씨가 영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를 용서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영숙 여사는 깜짝 놀랐죠. 아들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배신한 여자를 어떻게 용서해? 하지만 민준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섭죠. 배신당했는데도 용서하려 하다니. 민준 씨는 지연 씨에게 무릎까지 꿇었다고 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그런데 지연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민준 씨는 절규했어요. 제발, 제발 가지 마.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하지만 지연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민준 씨 앞에 던지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말라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도 결근하기 시작했죠. 영숙 여사는 아들이 걱정돼서 매일 찾아갔지만 아들은 방문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문 열어라. 어머니야, 밥 좀 먹어라.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영숙 여사는 평소처럼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영숙 여사는 급히 관리사무소를 불러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영숙 여사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아들 민준 씨가 방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어요. 책상 위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어요. 민준 씨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였던 지연 씨는 오지 않았어요. 영숙 여사는 슬픔 속에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지연 씨가 나타났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지연 씨는 놀랍게도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영숙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어요. 너 지금 배에. 설마 우리 민준이 아이니? 지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3개월 됐어요. 그 순간 영숙 여사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영숙 여사는 지연 씨를 붙잡았어요. 며느리야, 우리 민준이 아이잖아. 제발 낳아줘. 그게 우리 민준이 남긴 마지막이야. 하지만 지연 씨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고요? 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은 남편의 아이를 생각해 본다고요? 영숙 여사는 기가 막혔지만 제발 손주를 낳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연 씨가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영숙 여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지연 씨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영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지연 씨는 대답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냥 유산됐어요. 하지만 영숙 여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환자분이 직접 유산 수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아이를 지운 거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아이를, 자기 뱃속의 생명을 일부러 없앤 거예요. 왜? 대체 왜 그랬어? 영숙 여사가 병실로 뛰어가서 소리쳤어요. 지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 손주를 죽였어? 왜? 그때 지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영숙 여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를 낳으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민준 씨가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보험금 이런 거 다 상속 문제로 얽히잖아요.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재산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에 자기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영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민준 씨는 평소에 아내를 위해 고액 보험도 들어놨고 재산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재산의 일부가 아이 명의로 가게 되는 거죠. 며느리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영숙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어요. 아들도 잃고 손주도 잃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의 욕심 때문에. 하지만 영숙 여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태아를 일부러 유산시킨 걸 처벌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없앴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숙 여사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를 상속인 살해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재판은 큰 관심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재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분노했죠. 지연 씨는 법정에서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병원 기록, 지연 씨가 유산 수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 기록, 그리고 지연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 낳으면 재산 문제 복잡해져. 그냥 없애는 게 나아. 판사는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아이를 상속인이 될 생명을 재산을 목적으로 고의로 없앴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연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지연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답니다. 영숙 여사는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도 손주도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정의는 이뤄진 겁니다. 지금도 영숙 여사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들 민준 씨의 사진을 보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손주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결합이고 평생을 함께 가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되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결국 감옥에 갔지만 진짜 처벌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 뱃속의 아이까지 없앴으니까요. 그리고 영숙 여사, 이 불쌍한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아들을 잃고 손주까지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더 슬픕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이 결혼 상대를 잘 선택하도록 지혜롭게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상대방의 인성을 잘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나 조건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